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1일 방송입니다. 자, 2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새벽 FOMC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다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매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장 막판에 삼성전자를 한 160만 주 정도 사면서 아마 좀 들어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냥 매수했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처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내일 이제 FOMC에서 아마도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걱정을 하고 있었던 물가들도 좀 이제 calm down, 좀 이제 그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을 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달려서 가게 되겠죠. 물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뭐 저도 바라는 바이고 그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렸던 것에 대한 그 역작용, 이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빅테크들도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물가는 좀 제어된다 손치더라도 높은 수준이고,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수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시 시장 끝났으니 끝난 상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0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이 1945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환율은 60전 떨어져서 1231원 30전에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을 봐야 되겠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에는 뭐 순매도로 돌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순매수로 갔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건데, 요 고동색이 지금 금융투자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파란색이에요. 자, 뭐 투신이라든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투신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어, 기타 금융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투신도 움직임이 없었고, 은행, 보험, 연기금, 연기금도 좀 팔았군요. 마지막에. 에, 결국은 이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그것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가는 그런 그 형국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성전자의 그 종가 무렵에 저기 그 매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종가 무렵에 지금 얼마가 거래됐냐면 160만 주, 삼성전자 6만 1,800원짜리가 160만 주 정도 지금 그 매수가 체결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삼성전자 하나가 들어 올린 것이다.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이 사면은 삼성전자 이에는 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드렸던 것이고요.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더라도 그렇죠. IT를 샀잖아요. 그렇죠? 화학은 팔고, 그러니까 결국은 운수 장비와 IT 이쪽으로 매매가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20일과 60일간의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중기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뭐 좀
대밀림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아주 좀 강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은 매일매일 바뀌는 게 아니니까 크게 바뀌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 뭐 800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이건 전체 코스피만 보면 SK이노베이션, 페노션, SDI가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시장이 됐고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제일기획,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GS 리테일 이런 것들 밀려 있습니다만은 낙폭물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도 케어젠, 인텔리안 테크, 에코프로비엠, 자이언트스텝, 미래나노텍, 셀리버리, KMW, HL생명과학, 대구 마그네틱스, 셀트론 헬스케어, GCL, 헬스케어들하고 자이언트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그런 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그냥 그 종목별로 각기 약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과 바이오, 시밀러 베타, 2차전지, 그렇죠? 2차전지, 해운, 증권, LCD 부품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그 바닥권에서 턴업, 업턴 정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달러의 가치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국제 원유 가격은 반등을 했습니다. 금값은 여전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 말씀드렸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월 9일이 아무래도 만기가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포지션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리는 대체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경기 지표는 뭐 다른 거 볼 게 뭐 있겠습니까? FOMC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FOMC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시에 나오네요, 그렇죠? 4시에 기준금리도 4시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뉴스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FOMC 앞두고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 코스피는 1.02% 올랐다. 최대 상승폭이다.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좀 완화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예요. 이건 이제 뭐냐면 10년짜리 국채와 10년짜리 물가채의 이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가채라고 하면은 저기 이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면 물가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기 이 물가채의 금리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대로 이제 금리를 이제 시장에 내포하고 있는 건데, 요 국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었고, 요 국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국면이에요. 이건 이제 10년짜리고, 마찬가지로 5년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짜리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같은 것들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물가는 내려오는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하면은 뭐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내려오는 것이지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FOMC 이제 11시간 56분 남았는데, 어제는 이제 동결 쪽도 있었는데 동결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25bp 올리는 것이 98.7%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니까 대체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잘못하면 뭐
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좀 저기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외국인 컴백 코스피 상승 랠리 2월엔 글쎄.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들이 나왔는데, 증권사들의 그 전망 상단이 2630이에요. 대체로 뭐 우리가 보는 건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1월과는 달리 이달에도 바이콜의 현상이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달러와 약세로 올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 그죠? 다만 외국인들의 사자 기조가 이대로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 어제 팔자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1.03% 하락한 2420에서 미끄러졌다. 실적 우려들이 커지기 때문이다. 커지기 때문이다. 뭐 예상 밴드는 이제 뭐 저기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못 맞히는 거니까. 다만 코스피 급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은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중기 골든 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IMF 때보다도 2배 더 많았다. IMF 때보다 2배 더 많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교육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어제도 무역 통계를 봤지만 반도체 줄어들었고, 그죠? 지역별로 보면 중국 쪽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픈 칸츄리, 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무역, 그쵸? 오늘 다 나왔겠네요, 그쵸? 오늘 이제 이 한국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1월 달에 무역 수지가 126억 9천만 달러 적자가 나왔군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자, 1월 수출, 뭐 수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확대되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주력 산업의 부진이 영향이다. 이건 뭐 우리가 어제 봤던 그 통계표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반도체, 가전, 도미노 적자, 1분기도 반등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베어 마켓 속에서의 불트랩. 그러니까 뭐 모서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반등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걸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이제 물리시한 아주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강세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 가장 해피한 그 케이스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횡보 내지는 뭐 2200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빨리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펀더멘탈의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 환자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처럼 서서히 녹아나는 그런 시장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내일 저기 이 기준금리를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0.25만 갈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4.5, 4.75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코멘트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FOMC 결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